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.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.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. 오늘은 어린 아이들이 가볍게 시작한 증상으로 나중에는 입원까지 할 수 있는 소아축농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이비인후과 김동영 교수님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소아이비인후과 김동영입니다. 교수님, 축농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? 네, 축농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농이 고이는 질환이란 뜻인데요. 농이 고이는 것이 이제 부비동, 한자로 코 옆에 있는 동굴에 농이 고이는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. 코 안에 농이 고이게 되면 이제 노란 콧물들이 흘러나오게 되겠죠. 축농증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? 감기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. 특히 아이들은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고 감기 때문에 코 안에 점막이 붙게 되면 코랑 부비동이 연결되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점막이 부으면서 막히게 되면 부비동 안에 콧물이 고이게 되고 그 고인 콧물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콧물이 농으로 바뀌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축농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 축농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? 네, 가장 대표적인 축농증 증상은 역시 이제 콧물인데요. 콧물 중에서도 노랗거나 아니면 녹색 콧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. 다른 코질환, 특히 대표적인 코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콧물 색깔이 맑은 콧물이거나 아니면 끈적끈적하게 투명한 콧물이 많은데 반해서 축농증은 이제 노란 콧물이 나오는 게 가장 특징적이고요. 그리고 코막힘, 또 안면의 통증이나 압박감,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있어서는 이제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 같은 증상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. 교수님이 말씀하신 증상들을 들어보니 흔히 걸리는 감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병원을 찾았을 때 다른 질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진단을 내리나요?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증상이겠죠.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증상이 있고 특히 콧물이 이제 노란 콧물이 있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병원에 오게 되면 내시경으로 코 안에 관찰을 해서 코 안에서 노란 콧물이 지금 흘러나오는 게 보이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. 필요하면 CT를 찍어서 CT에 어떤 염증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축농증이 진단되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?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가 되겠죠. 만약에 노란 콧물이 많이 나온다,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염증이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코 안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이제 점막의 어떤 부종, 붓기도 가라앉히게 되고 염증도 가라앉혀서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,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어 있는 환아라고 하면 알레르기 약물,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. 코가 막혔을 때 코 세척이나 스프레이를 자주 쓰는 게 효과가 있겠네요. 네, 상당히 효과적이죠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코 안에 붓기를 가라앉히고 또 콧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식염수 세척은 코 안에 고여있는 노란 콧물을 또 씻어내서 코 안에 어떤 코막힘을 개선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점막의 부종, 붓기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약물이나 관리로도 잘 낫지 않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나요? 네, 약물 치료로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소아에서는 보통 그 성인에서 자주 시행되고 있는 축농증 내시경 수술을 잘 시행을 하지 않는데요. 그 이유는 아직 소아의 부비동 그리고 비강이 완전히 발달된 상태가 안 되고, 보통 부비동이 완전히 발달하는 시기는 1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소아는 아직 면역 체계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비동 축농증 내시경 수술을 해도 성인에 비해서 결과가 나쁘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. 따라서 가능하면 조금 더 애들이 커서 충분히 면역력이 좋아질 때까지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. 만약 물혹 등으로 인해서 너무 코 막혀서 너무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수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면 수술이 어려우니까 축농증 관리도 더 중요하겠네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축농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렇지만 뭐 감기에 안 걸릴 수는 없으니까 감기에 걸리게 돼서 축농증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
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만약에 노란 콧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항생제를 초기에 복용하게 되면 또 소아 축농증 같은 경우는 항생제에 상당히 잘 반응을 하고 금방 잘 낫기 때문에 초기의 치료를 통해서 축농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 김동현 교수님과 함께 소아 축농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평소 자주 축농증으로 고생한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